처음에 김영중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학부모 세미나 이것을 한다고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미리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저보고 이렇게 좀 서달라고 얘기했을 때 내용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필요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그 현직 교사 수련회에서 유 목사님이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을 할 때, 또 중요한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제 가슴에 와서 늘상 어떤 일을 할 때면 정말 이 일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담임을 오랜만에 이제 하면서 굉장히 학생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들도 모르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하고도 상담하고 아이들하고도 전달을 해봤지만 특히나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교회에 다닌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그러는지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이걸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섰습니다. 사실은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고 앞에 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의 학교 다닐 때 늘 생활기록부에는 내성적이고 성실하나 내성적임 이게 붙어서 다녔고, 제가 반장이나 부반장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건 학습부장. 또 선생님, 그렇지만 중학교에서 제가 3년 동안 느꼈던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임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저를, 이 숫기 없는 저를 세우시려고 많이 해주셨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학습부장 하면서 뭐 체육부장까지, 체육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켜서 선생님들이 자꾸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제가 학습부장을 쭉 해오면서 교사 훈련을 그때 받았어요. 제가 늘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담임선생님이 매일 아침 가서 자습 문제 그 전날 내놓고 애들 보고 쓰라 그러고 그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문제집도 없고 참고서도 없던 그 시절에 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하다 보니 늘었고, 그러다 보니 아, 내가 이런 것에 참 재미를 느끼는구나, 참 좋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격려했던 선생님들이 계셔서 굉장히 제가 제 달란트를 찾게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사로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시험이 끝난 저희 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좀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설문지가 이건데요. 설문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 보면 첫 번째,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을 한번 세 가지 써보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내가 여기에 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무서운 선배 만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했고, 공부에 대한 거, 시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혹시 선생님 무서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그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뭐가 다른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수업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고 또 점수 또한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규칙이 엄격하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의 통제하에서 담임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육을 받지만 저희는 이제 수업에 맞춰서 들어가고 조회 종례를 통해서만 담임 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 아이들하고 있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규칙이 좀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신 성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적만 들어가나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도 놀라는 것은 출결과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그냥 결석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체험학습을 가거나 그랬을 때 담임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는 이게 전부
점수로 해서 환산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서류를 꼼꼼하게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많이 놓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요. 중학교에 와서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수업 시간이 길다. 5분 늘었거든요. 초등학교 40인데 고등학교 가면은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50분이 됐어. 근데 저희는 45분인데요. 그리고 7교시까지 있는 날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되니까 굉장히 늦게 끝나죠.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제 말하는 게 과목별로 수행 평가가 너무 많아서 쉴 틈이 없다. 그래서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그 수행 평가를 전부 하기 때문에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행 평가대로 제가 평가 계획이 세워져서 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계속 시험이 끊임없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칙 얘기 그리고 성찰일지 뭐 또 친구 사귀기 되게 어려웠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6년간 같은 학교에 있을 때 늘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중학교는 한 3개, 4개 이런 학교들의 학생들이 모여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지 잘 모르고 처음에 오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입학을 앞둔 후배들에게 입학할 때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뭘까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필기구. 필기구가 아마 초등학교 때 없이 교실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필기구를 안 가져와서 없는 경우가 많고 노트. 이제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거의 떠먹여 주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스스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생활할 거, 준비할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끔 어떤 학부모님들이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안내문이나 이런 거를 많이 주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따도 좀 보여줄 화면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수첩을 가져와서 꼭 써가지고 가라. 그때 나온 거 수행 평가도 그러고 준비할 거 이런 걸 써라고 하는데 많이 못 지키고 있고 그래서 반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톡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한 2주를 공지를 계속 공지사항을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2주 지켜본 다음에 누가 이 일을 좀 잘하겠나를 꼼꼼히 할 만한 아이들을 찾아서 저희 이제 아이 2명의 아이를 좀 시켰거든요. 근데 그 한 반장 부반장을 시켰는데 반장이 이제 꼼꼼하게 잘했는데 부반장은 사실 저희 다문화 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어로 알지만 완전 문화까지 이해하지 못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 반장이 하는 걸 보고 또 제가 하는 걸 보면서 2학기 때도 또 이 아이가 부반장이 됐는데 굉장히 능숙하게 해내고 그게 정리가 되고 이런 안내문을 하려면 본인이 꼼꼼하게 쓰고 굉장히 주의를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성적까지 향상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이런 것들을 써서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수행평가 지필고사 대비하고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아이들이 어른들 같이 썼어요. 근데 세 번째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인내심 갖고 와야 된다. 성실함, 그다음에 튼튼한 멘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이들의 영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초딩 마음 버리고 와라 이렇게 후배들에게 얘기했고요. 미리 알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건 뭐냐면 그것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공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반에 이렇게 저희는 이제 성찰에서 조금 주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이라서 너무 수업을 열심히 하거나 선생님을 잘 도와주는 아이들이 이제 칭찬 일지를 써줘요. 그래서 칭찬 일지가 1년에 하고 나면 칭찬 왕을 뽑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학생이 이걸 써놨더라고요. 선생님께 대답만 잘해도 절반은 간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오면 굉장히 학교 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켜야 할 일 많고
그다음에 세 번째, 초등학교 같이 교실은 항상 시끄럽다. 학급도 잘못 걸리면 스트레스. 이거를 쓴 학생이 저희 반에 3월 초부터 굉장히 가정적으로나 학생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아이였어요. 킥복싱을 하는 아이였고, 굉장히 재혼 가정에서 사는 아이였고, 아빠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아빠가 학교를 찾아왔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봄인데 반팔로 반바지에 와서 문신을 과시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서도 말썽이 많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썼길래, 그럼 너는 어때? 이 반이 어때? 라고 물었더니 우리 반 최고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또 반에 여러 가지 교사에게서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 친구들끼리도 많이 배우고 자라는 시기가 중학생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물을 좀 마실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신 성적에 대한 거, 고등학교 갈 때 이 내신 성적을 통해서 이렇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영역별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이제 25학년도에 나온 거고요.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활동과 교과 활동 중에서도 일반 교과와 체육 예술 계통의 교과를 이렇게 점수 배분이 되어 있고요. 1학년이 굉장히 점수 반영되는 게 작죠.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작년까지는 1학년이 자유학년제라고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시험을 보기, 지필고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점수에서 조금 이렇게 쪼개서 1학년을 지금 했고요.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25%가 들어가는데 출결 사항, 그다음에 봉사 활동, 학교 활동이 있는데요. 올해 1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봉사 활동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점수가 1학년 내신이나 2학년 내신으로 아마 점수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점 만점이고요. 이제 출결 사항 같은 경우에도 결석을 하면 모두 점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미인정 결석 수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한 거, 체험학습 관련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류를 잘 갖춰서 내고 미리 계획서 내고 이렇게 하면 내신 성적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활동 실적에 대한 내신 점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수상하고 학급 자치 임원 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기본 점수가 8점 만점인데 최고 점수가 10점이니까 2점이죠. 학기당 수상은 한 개 받으면 0.5점이 되고 2개, 3개 받아도 포함이 되지 않고 학기당 한 개만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수상을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점수가 만점을 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아래 4번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실까 싶어서 교과 활동에 대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1학년 이제 2학기에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올해 1학년입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 4점이고요. 성취도 평균 점수라고 하는데 성취도라는 건 뭐냐면 수음이 양가잖아요. 그걸 A, B, C, D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 그러니까 A는 5점, B는 4점. 그래서
점수 원 점수도 세 번째 보면은 자기가 취득한 점수의 평균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성취도 평가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아이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럼 내신 성적에 아까 미인정 결석만 감점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감점이 되지 않는 출결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출결 사항인데요. 이거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또 홈페이지에 가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 신고서 양식을 쓰고 증빙 서류를 반드시 떼와야 됩니다. 뭐 진료 확인서나 처방전, 기타 등등 이런 게 있고요.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또는 경조사로 인한 결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실시하기 전에 이틀 전까지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을 한 것을 가져오면요, 이게 가도 되겠는지 합당한 것을 검토를 하고 결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까지 쭉 해서 결제를 받고 나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다녀오고요. 다녀온 다음에는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그래서 갈 때 보면은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가족 사진 가족끼리 다 가서 인솔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뭐 해외 가면 비행기 표도 부착하라 그러고 이렇게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석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학생의 경우 생리 결석은 월 1회 이제 그것도 신고서와 함께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뭐 왜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합니까라고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날짜에 못 냈어. 그러면 할증이 붙듯이 뭔가 내가 이거를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결석인데 결석이 아닌 걸로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한 건데요. 제가 1학년 수학을 맡고 있어서 저희 교과에 대한 거 1학기 때 위에는 1학기 때고요. 아래는 2학기 때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1학기 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1학기 때는 이렇게 과정 중심이고요. 자유학기제라고 하는데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학생이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행했고요. 지식과 경쟁 중심의 그런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서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 학습이나 토론이나 또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교과와 관련된 게 있고 교과와 관련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진로나 예술 쪽도 있는데요. 교과도 교과 속에서 어떻게 실생활과 연결이 있는지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탤런트가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도 처음에 굉장히 시행할 때는 왜 학력을 안 하고 하나인데 시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모둠으로 모이는 걸 힘들어해요. 다 각자 개인주의. 그래서 이런 모둠이나 협동학습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이렇게 이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참여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를 서술식으로 우리가 작성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필 평가를 한 학기에 1차가 있고 2차가 있거든요. 한 학기에 두 번씩 보는데 1차는 2학기 때 보지 않고 2차로 한 번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행평가라고 해서 수행평가는요.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평가 한 번 볼 때마다 20점 만점에 8점이 기본 점수예요. 저희가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는 교과의 특성과 단원의 특성상 수행평가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평가 방식이. 그것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내신 성적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기본 점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지필 평가를 이번에 실시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라고 해서 1학년 2학기에 해당되는 것은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논술고사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지필평가 객관식만 하는 게 아니라 논술을 적어도 10% 이상은 내라. 이렇게 해서 논술평가를 보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했어요. 평상시 풀이 과정 쓰는 거 이런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평상시 공부가 좀 되고 학원에서 많이 왔지만 그게 충분치 않은 학생들이 많이 실점을 좀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평가 2학기 평가에서 실제로 도형을 컴퍼스와 자를 가지고 작도를 하는 게 있는데요. 반마다 가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 어떤 반이 굉장히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반에서 그런 수행 평가를 하니까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그 반만 가장 낮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골고루 개념과 원리를 알면서 갈 수 있는 학교 공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가보면 네, 고등학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종류와 선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반고, 그다음에 자공고라는 건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신 성적으로 200점 만점으로 이걸 가지고 하고요. 또 일반 특성화고, 그다음에 일반고 중에서 특성화 학과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는 특목고, 특수목적고, 그다음에 자립형 사립학교 이런 경우에는 그 학교마다 전형 방법이 있고 그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경기도 내에 있는 특목고, 또 자사고, 자공고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학업적인 거, 그다음에 영적인 거, 그다음 진로 이렇게 좀 준비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로와 연결해서 학업적인 부분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을 하는 신경 발달 장애 학생입니다. 이 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 5명 내외가 약을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치료는 약물과 함께 여러 가지 부모님 상담, 뭐 놀이치료, 여러 가지 심리치료 또는 정신과 치료까지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반에 한 5명 정도는 몰래 약을 먹고 있는 학생이 거의 많고요. 약을 안 먹어도 그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뭐 10명 넘어서서 보통 한 반에 그렇게 30명 기준으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이건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이런 걸 못 하거든요. 수시로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보건실 간다고 합니다. 아프지도 않아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제가 들어가봤는 어떤 한 반은 그 반은 ADHD 환자가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은 수업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유독이 그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한 3명 그 반에 있는데 한 명의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거는 이라고 하면 자기가 큰 소리로 저보다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내용을. 자기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 틀린 설명으로 제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할래? 조금 이따 할까? 이렇게 말하고 또 제가 그렇게 하고 자기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완전히 거기에서 삐졌다 그러고 수업을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반에서 했던 학생이 3월부터 한 1학기는 좀 견뎠는데 어떤 여학생 경우는 이런 분위기에서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너무 그게 스트레스여가지고 대안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되게 심각하고요. 사실은 지지난주에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장애나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반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학교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기도팀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주시고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36년째 교직 생활을 하고 제 친구들은 다들 명퇴를 했습니다. 제가 교장 교감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때 신행승 목사님이 이제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저희 학교에 방문해서 주신 미션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서희초 사건이 났을 작년에 너무 어려운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 좀 도와줘라. 아픈 선생님들. 그리고 신규 교사들 많이 도와주고 밥도 사주고 제가 이렇게 멘토링도 해줘라.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2가지 종류로 접근을 하라고 해주셨어요. 하나는 아이들 어려운고 공부 안 되는 애들을 굉장히 많이 힘을 주고 키워줘라. 그리고 엘리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계속 엘리트적으로 진로와 관계해서 관리해주고 기회가 됐을 때 복음을 줘라.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기도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사실 능력도 없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 근처로 교회 쪽에 근처로 집도 이사하고 내신을 냈는데 태전중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그리고 담임을 안 해도 되지만 담임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 그 부임지가 발표되는 그날 금요일 날 딱 금요일 밤에 그 월요일 날 발표하는데 금요일 날 밤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그곳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지켜주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아침마다 갈 때마다 그러고 하나님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라고 갔습니다. 3월을 넘기고 한 4월쯤에 제가 저희 반에 랩런트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부터 교육자와 평신도들이 모여서 매일 이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랩런트를 통해서 초등학교 때 조금 전도가 된 아이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저는 그 집으로, 지금은 학교에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고, 저는 그곳에서 망대로 서서 아이들을 그 집으로, 그 권사님 댁으로 보내며 권사님이 중등부 사역자도 만나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와서 영접은 했고 한두 번 왔었는데 엄마가 너무 이 아이 때문에 힘드니까 이 아이 제발 교회든 어디든 데리고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사실 우리 이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이나 모든 게 1등이었어요. 근데 이 학교에서는 안 그러고 이 아이가 밖에 가서 저들려서 법원 출두를 엄청나게 하고 특별교육도 엄청나게 받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하고는 문제가 없어서 저는 그냥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그 아이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 멈춰줄래? 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아이가 그곳에 갑자기 분노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분노를 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할까? 라고 하면서 했는데 막 자기 얘기만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얘가 약간 폭력성은 있어서 밖에서 뭔가는 하는데 ADHD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런 갑자기 그 아이가 다른 선생님들 시간에도 그랬댔는데 제 시간에 갑자기 지지난주에 그게 발생을 했고, 그래서 왜 그런지 선생님이 왜 너한테 주의를 줬는지 이야기하게 잠깐 나와볼래? 이제 수업 진행이 다 끝나가서 끝종 칠 시간이 돼서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가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잠깐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인데 잠깐 몇 분만 만나자 그랬더니 내가 왜 선생님한테 4시간을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너 지금 계속 저한테 불러하고 막 이제 막 광분하듯이 화를 내더라고. 이렇게 계속 하면 나는 성찰일지에 적을 수밖에 없어. 선생님의 얘기를 안 듣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규칙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왜 적냐고 쫓아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종이 쳤는데 제 짐을 챙겨서 나가야 되는데 저를 말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봐.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때 와. 얘기하자. 이렇게 했는데 막 화를 내면서 막 저한테 몸으로 등치가 엄청 크거든요.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밀린 거예요. 그러다가 좀 나와봐. 그리고 요만큼 이렇게 너무 몸이 닿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더니 제 손이 자기 그 배 있는데 닿았자마자 왜 사람을 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지금 점심시간이고 너도 밥 먹어야 되고 나도 밥 먹어야 되고 가야 돼. 이따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따 얘기하기 싫다는 거야. 막 하면서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저를 막아서 한 5분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한테 지금 가서 교무실 가서 선생님들 좀 모셔올래? 라고 했는데 교무실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계속 그 실갱이를 10여 분 넘게 하다가 야 없으면 다른 교무실 가서 너네 담임선생님 모시고 와라. 애들한테 그것도 도저히 애들이 왜 안 가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소문이 난 거예요. 태전 쪽에서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아이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장한테 불러서 당장 갔다 오라고 막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오자 제가 이쪽 풀려나서 짐을 챙기면서 왜 이러지? 저도 모르게 근데 너무 황당하고 애들은 다 보는 상황에서 제가 36년 만에 이런 일을 처음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미쳤나?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미쳤다는 말에 욕했다고 이제 저를 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하고 너무 이제 화도 나고 황당하고 그럴 때 이제 모든 교무실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교감선생님들까지 와서 하는데 제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왜 그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런 제가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날 점심도 저녁도 다 굶고 집에 가서 노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나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그러고 왔는데 토요일 날 이제 핵심 듣기 전에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서밋 타임을 늘 하는 그 방송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듣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좋은 일만 생겨야지 성령인도냐 늘 들었던 말이잖아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라고 보낸 자다. 이 말씀이 딱 3마디가 저한테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도 못할 상황이었는데 딱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그때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런 아들을 키우는 이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까. 이 부모님한테 한번 만나야 되겠다. 저희 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그 아이의 정보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게 진짜 만나는 게 내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제 마음을 계속 그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주일날까지 말씀 듣고 다 기다렸는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반 학부모를 통해서 그 엄마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했고요. 주일날 6시에 만나서 9시까지 3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 아이가 그 임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떼라 그래서 불안장애요. 아빠가 사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완전히 위급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2, 3일이면 간다라는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아이가 임신한 것을 안 거예요. 모든 가족이 떼라 그랬고 제가 그랬는데 어쩔 줄은 모르고 있다가 아빠가 1~2달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얘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 장애가 엄청났고 집에서 제가 그 아이가
행동을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그랬거든요. 어머님,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이 정보를 듣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진단서에도 완전히 불안장애, 과잉폭력 이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엄마한테 저한테 했던 행동은 엄마한테 항상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런데 너무 저도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저한테 모든 아이들은 선생님들한테 욕을 하지만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면 전부 욕을 하고 해서 고발을 당하는 시대거든요. 그걸 너무 아는데 제가 왜 실수를 했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 선생님 마음 이해한다. 나도 우리 아들한테 미친놈이라고 한다. 우리 가족이나 집안에서는 얘는 정신병원에 쳐 넣어라. 이렇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영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조금 얘기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고모를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뭐 불신자 가정으로 가서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아이를 살려라고 선생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그리고 제가 말하기 전에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저희 권사님, 저희 반 학부모 권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교회 집사님의 상담센터로 이제 보내게 됐어요.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처벌한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처벌만이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서 들었을 때 이런 상태였고 이 아이는 치유가 필요하니 상담센터로 가서 해주는 게 이 아이를 돕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감 선생님 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가서 10회기 상담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ADHD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선생님들은 굉장히 애를 먹고 선생님들이 그 반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떨린다.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경찰이 와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네끼리도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가 가해자인데 그 ADHD 그의 인성이 나쁜 아이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처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너무 뻔히 알면서도 이 아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보통의 어머님들은 오셨을 때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 조사를 받을 때도 자기 아이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인지 그런 얘기를 했고 문이 열리는. 그래서 문제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전도의 문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장애가 엄청 많아서 모든 별 합술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는 외톨이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학습을 이렇게 가거나 하면요. 누구랑 짝을 해줄 건가 항상 그걸 고민해야 되고 실제로 짝꿍도 해주기 너무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담임교사가 교실에 없고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것도 점심시간도 그런 아이들한테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할 때 자리 배정을 할 때 보통 뽑게 하거든요. 그럼 안 맞는 아이들이 있으면 둘이 짝인데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싸우고 늘상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자리는 학습과 관계에 있어서 나의 고난이다. 뽑기는 학기 말에만 2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서 해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컨셉은 친한 친구들 위주로 해서 서로 도움을 주는 친구들을 해준다. 또 이번 달에는 학습 분위기를 위해서 모든 구성이 잘 되게 해준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잘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아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반 최고입니다 라고 말해줬을 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독서 거의 안 하거든요. 애들이
저 책을 아예 못 읽어요. 거의 앉아서 읽는 아이들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한자 공부 부족해서 실제로 국어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독해력도 엄청 부족해서 시험 볼 때 그 단순한 단어나 이런 걸 몰라가지고 묻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 목사님 늘 독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독서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볼까. 그래서 올해는 50분까지 학교 동료인데 우리 10분만 빨리 오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공자들이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그래서 나는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 너희들이 그냥 여기 태전동에 살다가 가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중에 분명히 지도자가 나올 거라서 우리 반은 지도자 반이다. 그래서 난 그 지도자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했을 때 그것에 모두 동의를 해줬고 중간에 한두 명 정도는 너무 지각 빨리 잡아서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그냥 수긍을 해줬고 그 아이 그럼 뭐를 하느냐 그 10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독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관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 진로에 관련된 책을 가져와서 독서를 하게 했어요. 사실 그 10분의 독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정서로 했고 또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한 것은 유 목사님 말한 키워드. 국어 선생님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라고 하다가 이 문구를 써서 오늘의 이번 주 아니 2주 정도씩 했거든. 칠판에다 딱 맨 위에 크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문구 이렇게 복음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적인 문구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 반에 오는 선생님들이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고 또 저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시 중에 되게 좋잖아요. 시를 딱 이렇게 크게 뽑아놓고 시도 보게 하고 이 시 외워지면 내가 간식 줄게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정서 교육을 이렇게 좀 하면서 늘 조회 때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10분 동안 독서가 끝나고 나면 다른 반은 50분 되면 담임쌤 들어가고 전달사항 하기도 바쁜데 저는 미리 가서 하니까 전달사항이 좀 이따가 독서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고 또 제가 그런 어떤 인성에 관한 훈화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저희 반도 좋은 반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조금 앞반들이 힘들고 뒷반이 좀 나았는데 저희는 화장실 앞이에요, 바로. 근데 구조가 좀 이상하게 돼서 저쪽 반에는 한 4반이 화장실을 사는데 저희 반은요 8개 반이 와서 사용하는 화장실 앞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복도에서 실갱이하고 줄서기는 너무 해가지고 막 처음에 유리창이 깨지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어서 쉬는 시간마다 제가 가서 질서 지도를 했습니다. 저희 반에 가서 복도도 하고 아이들이 또 뭐 하는지 궁금하니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40분에 있으면 아이들이 막 그때 50분 맞춰서 막 가잖아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반은 뭔가 다듬어져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가서 뭘 했냐면 책도 읽기도 했지만 저는 어느 날부터 기도 수첩 미리 다 했지만 다시 한번 하면서 그 현장에 맞는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했어요. 아이들을 놓고. 어떤 때는 제가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복도에 나가서 눈물을 닦고 올 정도로 그렇게 좀 깊은 시간을 조금 그 5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10분도 다 채 안 되는데 그 시간이 저를 살렸고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그래서 독서에 관한 것은 이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자신을 찾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많이 있는 것이 친구들로부터도 배우고 자기 달란트도 찾고 하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는 이게요. 되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영적으로요. 잠깐의 기도.
그것도 잠깐의 어떤 그게 전도의 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걸 실제로 제가 저희 아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 응답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다가 아니라 아이들끼리 있으면서 실제로 체득도 해가고 또 이게 전도로도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나중에 공부를 하러 갔지만 그 전에 반 전체가 복음을 다 듣는 반복음화의 응답을 좀 받게 됐고요.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터져서 고등학교에 가서 남녀공학이었는데 남학생 전체가 복음을 한 번은 다 듣도록, 근데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가 친구들의 성향을 다 파악했고 거기에 맞게 대화를 이끌어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주는 이런 것을 보면서 되게 영적으로 어렸을 때 수련회도 안 가려고 하고 되게 교회도 안 오려고 했던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또 교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심을 때 또 물 주고 기다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미리 질의응답을 좀 시간을 가져라고 했고 또 질문을 받은 것을 있는데 질문이 3가지 제가 어제 받았거든요. 학업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과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중등, 고등, 대학까지 보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제 고등학교 과정은 또 몰라서 고등학교 고3 부장을 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서 정보를 좀 들었습니다. 네, 교육 과정이 이제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달라지면서 면접이나 대학별 시험이 강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쉽고 재미있는 글만 읽는 경향. 저희도 이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빌려오는 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환타지나 뭐 이런 소설류 이런 걸 많이 빌려와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합니다. 진로에 관한 거 가져와. 그럼 그렇지 않으면 위인에 관한 거 갖고 와. 담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왜 이것을 읽어야 되는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다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면 아이들이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좀 관심을 갖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책을 읽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 김신태 장로님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교사와 잠깐 만났는데 그때 책을 너무도 안 읽어서 지금 책을 읽어줘야 될 정도다. 그래서 자기 자녀도 이렇게 어딘가 1박 2일로 여행을 갔을 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저녁에 책을 한 탭 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읽어주면서 그것들을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의 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이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참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읽고 요약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교회를 많이 싫어하고 힘들어했어요. 제가 큰 아이보다 둘째 아이가 훨씬 암기력이나 뭔가 두뇌가 훨씬 좋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큰 아이는 그냥 묵묵히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학업적인 거나 진로나 이런 것을 훨씬 더 예배 속에서 찾아가는 아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속에서 자기가 가야 될 진로를 메시지 속에서 찾아가지고 미리 자기를 유학 보내달라고 해서 좀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학원 2개차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봐서 제가 둘째 아이를 보면서 늘 안타까워했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달란트가 발견이 안 되고 그거를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초등부 때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막 하는데 안 되니까 아니 쟤는 누가 닮아서 저렇게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 너무 잘하는 아이고 인기도 많은 아이인데 교회에서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때부터 다락방을 시작을 해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키워줬더니 고등학교 갔더니 본인이 다락방을 해서 선배들까지도 대학 가서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면서 그러면서 이제 늦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정말 중요하고 독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수학은 선행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학원에서. 근데 개념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하거든요. 근데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시험 볼 때 꼭 이걸 내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립이 확실하게 돼야 됐고 중학교 때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중1 때부터 시작한 게 제가 공부의 학업적인 면에서 점점 이렇게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기는 새로 시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기본기를 다지는 시기인데요. 흥미보다는 독해. 그리고 문법 이거 정리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학부모도 제가 이제 이 상담하면서 어느 학원 다니고 무엇을 공부하냐라고 했을 때 흥미 위주 원어민이 와서 하는 수업 돈 많이 들을 뿐 별로 중학교 와서는 초등학교 때는 좀 좋겠지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필요하고요.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 그랬거든요. 공부는 뭐로 하는 건지 아니?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로요. 그랬더니 틀렸대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앉아있는 힘, 집중하는 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끄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영적인 게 되니까 이 시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중등 시기에 부모가 알고 이해해줘야 될 것이 뭘까요? 아이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둘째 아이가 영적으로 너무 어렸을 때 안 됐는데 한 번은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연결되었던 어떤 사촌이 굉장히 아이인데 폭력성이 나고 힘들다고 해서 제가 다락방을 들어갔어요. 저희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였는데,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알아든 것은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 아빠한테 맞는 엄마를 보면서 자기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해서 엄청나게 운동 같은 걸 해서 힘을 길렀어요. 근데 어느 날 강박증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신학원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 수원에서 이제 안양까지 가면 황색 선일 때 우리가 막 하면 가잖아요. 난리 나요. 그거 간다고 차 안에서 그 정도로 했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복음이 없고 영적인 걸 모르면 이렇게 불안하고 중학생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인 우리 아들을 보면서 수련도 안 가려고 항상 떼쓰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또 유목사님 엘리트에 대한 얘기 많이 하니까 엘리트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저 사실 어떤 성교원에 우리 아이 둘째를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영재 교육을 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교단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는 기초부터 복음을 좀 쌓으려고 갔는데 물론 아이들마다 시간표가 있죠. 근데 그 선생님이 불신자 선생님이 하는 반을 하필이면 들어갔는데 굉장히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해서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아서 하다가 2학기 때는 다른 곳으로 진짜 갔어요. 너무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근데 영적인 게 안 되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달란트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은 질그릇으로 어떠한 것은 보배함으로 한다는데 하나님 이 아이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 맞는 거 이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아빠하고도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오후 예배나 이런 거 안 드리고 어느 날은 야구를 서로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야구 보러 갔다 오라고 남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아빠 관계부터 회복시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불치병으로 제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친정 부모님한테 맡겨놨다가 6살 때 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러고 처음 왔을 때 장난감 사러 가면 눈 하나 사주세요. 저는 됐어요. 이러는 거야. 남의 자식까지.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제가 다락방을 하고 저희 집에서 지교유를 해서 손님들이 한 20-30명 와서 토요일 날 되면 막 식사하고 2주에 한 번씩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고 목사님도 다 와서 계시는데 그 아이가 제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5학년 때인데 머리통이 저보다 더 큰데 막 파고들면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얘 왜 이런 애가 있냐고. 근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모르면 그러잖아요. 나는 이 아이가 나랑 떨어져서 분리장애가 일어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의 시간표에 맞춰서 했고, 공부보다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하는 것을 많이 시켰고, 이런 거 보면서 자기가 찾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과 그 시기별로 맞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존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줄래, 그 부모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부모가 하는 대로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 부모가 예배를 진짜 좋아하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더라. 부모가 전도에 있는 관심 있으면 부모가 그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고 제자고, 기도 속에서 이 아이의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찾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요, 전 실수했다고 얼른 말합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이래서 그랬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을 때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보여주는 부모, 그래서 영적인 거, 또 인격, 우선순위 선택하는 거, 생활 습관, 이게 다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중직자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희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에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 문제로 굉장히 힘들고, 근데 기도하고 늘상 모여서 기도하고 또 진짜 이걸 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되게 감사했고요. 이제 전도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아이들 뭐 누굴 만난다거나 하면, 아 그렇구나. 근데 오늘은 좀 한번 던져보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아유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날 대학에서 선배한테 진짜 말을 했는데 들으려고 준비가 돼서 다락방이 열린 걸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그 시간표와 이런 걸 중요하게 하고, 또 저는 전도 현장에 갔다 와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경험했던 거, 좀 그런 것들을 막 예배드리자, 가정예배 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포럼했어요. 처음에 얘기하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중학교 때 이러더라고요. 아니 난 너무 이게 좋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포럼을 한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30분 거리에 교회 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거, 또 누나들과, 이렇게 누나가 전도해가지고 그때 한 정말 제 엑센트 차를 끌고 갔는데 8명까지도 싣고 교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이도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수요 금요 예배를 다 다녔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근데 그걸 보면서 누나들의 포럼 이런 것들을 잘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왜 그 구원의 길에서 왜 이 성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 잘 궁금해서 찾아보고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진짜 전도는 엄마한테 배웠다, 이 얘기를 해줄 때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저희 시댁 집안에 이렇게 좀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저희 남편한테 다 양보해라. 우리는 다 줬는데 저들은 다 가지겠다고 하니 다 주고 이렇게 해라. 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네? 이 말을 했는데 제가 그게 너무 힘이 되고, 그래서 서로 동역자고 포럼의 대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 부끄러운 조금 간증입니다. 그다음에 독서나 학습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상태를 잘 모르고 찾아갈 수 없어요, 중학생은.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할 거 많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가 시간을 쪼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한테 우리 같이 성령의 인도받게 기도해 볼까? 분명히 너한테 맞는 공부 방법 그걸 알려줄 선생님이나 학원이 있을 거야 라고 기도하고, 답이 올 때까지 진짜 기다리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아이한테 적합한 것이 와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또 학원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친구들을 좀 관찰해봐.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 너 수준에 너랑 비슷했는데 잘 나오는 애들, 그 어디 학원 다니는지 알아보고, 그것도 정보력이고 그것도 네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니까 해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같이 상담을 갈 때는 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해서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저희 아이가 학습적 면에서 둘째 아이는 많이 공부를 못 시켰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있지만 제가 꼭 시켰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독서. 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독서 논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시켰냐면 독서를 너무 안 하더라고요. 책 읽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선생님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했는데 진짜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책을 읽고 쓰는 것에 많이 치중하지 마시고 독서하는 것에 많이 중점을 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은 뭐 여기저기 직장을 다니면서 인턴도 하고 얼마 전에는 막 토론대회도 나가가지고 대상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글이 달라졌어요. 중학교 때부터 남자아이들이 대부분 이게 안 되는데 뭐 체험학습 갔다가 보고서 내거나 하면 수상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상을 받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서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꼭 좀 준비를 해주시고 부모님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뭔지 기도 속에서 찾고 만남 속에서 응답받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래서 엄마는 기도하면서 너무 인도를 받는 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참 그래도 감사했다.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서 저희는 어렸을 때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나의 자녀인 게 너무 고마워.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우리 엄마라 너무 고마워. 잔소리보다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이한테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진짜 잔소리 많이 안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저 가정에서 잔소리 많고 많은 가정이 살까 쟤 너무 불쌍해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그래서 말보다 기도가 앞서고 진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또 300%의 응답을 받아서 이 시대 살리는 주인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현장 또 그 속에서 기도 제목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정말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님들 되시도록 먼저 부모님들이 증인이 되고 아이들 두고 24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가야 될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 학교를 두고 지금 이 시간 좀 미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 세미나를 허락하시고 귀한 장로님 모시고 뜻깊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아이들이 가보지 못한 또 이 중학교 20대 여정을 갑니다. 청소년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현장 속에 오직 복음 찾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시고 실제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보여주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진정한 소통과 포럼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300%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중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학교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된 만남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예배하신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약을 먹고 지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사로 중학교에 파송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우리 장로님의 삶에 성령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언약 잡고 절대 방대로 서서 가정과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미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초등어렵부에 부모 집사님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모 세미나 허락하시고 또 귀한 장로님 통하여 우리 가야 될 현장들 미리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후대들 현장이 지금 너무 어려움 속에 있고 많은 아이들이 드러나게 또 드러나지 않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릴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들이 파송되게 하시고, 또 학업과 달란트를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증인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진정한 포럼과 소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24 집중이 교회와 가정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 교육자, 사역자, 부모님들이 팀 구성되게 하시고 모든 아이들 가는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